자, 이번 시간에는 기후 협약에 대해서 살펴보고 기후에 관련된 조사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후변화를 어떻게 알아봤냐, 그 다음에 기후변화의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는 기상이변 현상에 대해 살펴봤는데, 이 기상이변 현상을 뭐 막거나 뭐 대비하거나 이런 것은 뭐 한 사람의 개인 또는 뭐 한 지역, 한 국가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계 여러 나라가 함께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구 온난화 관련해서 우리가 온실기체로 해서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에 따라서 기온이 상승하고 해수면 높이도 상승하고 있다는 것을 살펴봤었고요. 사막화 관련하면서 위도 30도 부근에서 하강기류 형성되면서 생기는 것과 인위적인 원인 하면서 뭐 산림벌채의 무분별한 경작지 뭐 이런 거 했었고요. 그다음에 엘니뇨와 라니아 등의 전 지구적인 기상 이변 현상을 살펴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환경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뭐 1972년에 인간 환경 선언하면서 기후 협약 협의체가 1988년 신설이 됐고요. 그리고 UN 기후 변화 협약이 1992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막화 방지 협약, 교토 정서, 파리 협정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요렇게 쭉 뭐 언제 몇 년도에 뭐가 있었냐, 몇 년도에 뭐가 있었냐 자세한 것은 사회라는 과목에서 뭐 연도별로 해가지고 그렇게 배우지만 우리 과학이라는 학문에서는 이런 협약을 해야 되는 이유와 그 다음에 이제 분석하는 방법, 그 다음에 과학적인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이 살펴보시면 됩니다. 저번 시간에 빼먹은 거, 창의융합. 그래서 라니냐가 발생한 시기에 동태평양 적도 해역의 해수면 기압은 평상시의 해수면 기압과 어떻게 차이가 있냐, 올라간다. 이거 적고, 이거 빨리 넘어가고.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아주 저번 내용에서도 한번 봤었어요. 생태계 평형의 유지에 관련된 부분에서 봤었거든요. 그래서 습지 보호하기 위한 람사르 협약, 그다음에 폐기물 관련해서 바질 협약, 런던 협약도 봤었고, 그다음에 이제 오늘 본 내용 중에 사막화 방지 협약이 있었다는 거, 그다음에 교토 정서에서는 온실가스 감축의 목표치를 설정을 했다. 파리 기후 변화 협약에서는 전 지구적인 체제를 출범을 했다. 그래서 모든 국가, 이 가입 국가는 여기 보죠. 선진국가, 개발도상국 구분 없이 모두 감축하자라는 것을 이제 협약을 한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리를 했어요. 여기 보면 생각보다 얼마 안 됐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람사르 협약이 71년, 바젤 89, 사마카 94년도, 교토 파리 기후. 아이고. 그래서 파리 기후 변화 협약과 교토 정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면 눈에 잘 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좀 가장 큰 변화라고 하는 게 이제 이런 부분. 선진국, 개발도상국 상관없이 전부 다 지켜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목표치를 같이 설정을 하고 얼마만큼 선진국에서는 지원을 하고 동참을 할 것인가 뭐 이런 내용에 대해서 했었는데 이제 이게 쌤이 이제 좀 내용을 이런저런 데서 찾아봤었는데 2015년에 파리 기후 협약 내용이 교토 정서랑 비교를 했을 때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산업시설이나 이런 데서 보면 탄소 배출량을 줄여보자 이런 내용과 똑같지만 여기 보면 모두 다 의무를 갖자. 근데 이제 난리가 난 사건 있었죠. 2017년 도널드 트럼프가 나는 이거 탈퇴하겠어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야, 이거 좀 심각했었어요, 그때. 이게 딱 진짜 2년 됐을 때였는데. 그래서 보면 호주, 러시아, 미국, 중국 막 이렇게 하면서 도미노 탈 때, 그럼 이제 너도 나도 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아주 비판이 엄청나게 쏟아졌죠.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대통령실에서 이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2015년도에 감축 의무를 요렇게 이제 발표를 했었어요. 그래서 195개국이 다 이걸 지키자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2년 후에 정상회의도 열렸단 말이죠. 그랬는데 이렇게 트럼프의 내용은 뭐였냐면 미국이 최우선이었어요. 라는 슬로건에. 근데 우리 미국이 이거 너무 불리하다. 그래서 나는 탈퇴할 것이다. 그러면서 했죠. 2017년에. 그래서 2021년 바이든이 되면서 대신 미안합니다. 사과합니다. 라면서 다시 이렇게 스토리가 나오게 됐어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우리 트럼프가 탈퇴를 한 것에 대해서 정말 사과합니다. 그래서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 50% 이상 감축의 목표를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후변화 취약국에 매년 30억 달러를 지원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다시 국제적 리더십을 회복하려고 이렇게 기후변화 관련해서 이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 언제 됐고 뭐가 됐고 이런 거를 구체적으로 알 필요는 없지만 교토정서 파리협정 뭐 이 정도 이런 거 때문에 굵직굵직한 거 이런 거 좀 보시면 되고, 그러면 우리 통합과학에서는 지구의 기후변화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거를 구분해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지시대의 화석을 연구하면은 기후변화를 알 수 있어 하면서 우리가 간략하게 살펴봤던 게 이제 그 시상화석 내용이었죠. 그 다음에 빙하 시추. 그래서 빙하코 연구에도 알 수 있어. 그 다음에 공전궤도와 자전축의 기울기를 통해서도 알 수 있어 하면서 고생물학자, 빙하학자, 천문학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구체적인 방법을 적어보자. 이제 이런 게 이제 통합과학이에요. 그러면 고생물학자 관련해서 이제 가장 많은 게 나무의 나이테. 그 다음에 이제 뭐 범죄 현장이라던가 아니면은 역사에서도 많이 쓰이는 꽃가루 화석. 이거 정말 많이 쓰이더라고요. 그 다음에 미생물. 그 다음에 저번 시간에도 한번 봤었던 저번 화석할 때 시상화석. 이런 것을 통해서 연구할 수 있습니다. 빙하학자는요, 빙하가 형성될 때 갇혀져 있는 공기층을 통해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빙하에 이제 시추를 하면은요, 이제 빙하 코어를 얻잖아요.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공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산소의 동위원소 측정. 천문학자는 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제 먼저 자전축, 그다음에 이게 경사각, 그다음에 공전궤도, 뭐야 왜 이래가, 이런 연구 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원인을 설명하는 가설. 화산이 폭발할 때 많은 화산재가 나와서 기온을 낮아.
이거 햇빛을 가리기 때문에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했었죠. 이산화탄소에 그다음에 수증기, 요게 대표적인 온실기체죠. 방출되기 때문에 기온이 높아집니다. 그래서 온실화하면서 재방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밀림이 줄어들면 이거 탄소 보충 기술 하면서 쌤이 설명을 했었죠. 나무만 한 게 없다. 그래서 이산화탄소 수량이 줄어들어서 기온이 높아져. 이것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거 흡수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빙하와 그 다음에 녹지가 줄어들면서 햇빛을 더 많이 반사해서 기온이 낮아져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녹지가 줄어들면은 이런 문제점. 그 다음에 기후 변화가 지금 보면은 연평균 기온이 1도씩 상승했을 때 쌤이 보여준 영상 자료에서 지금 2022년의 기상이변, 예를 들어서 유럽이 가뭄이 좀 더 엄청나게 심화됐잖아요. 왜냐면 여름에 뭐 파리의 온도가 막 42도씨니 뭐 40 몇 도씨니 해서 올라가고 강이 마르고 그래서 뭐 30cm였잖아 수위가. 근데 이 물이 다 어디로 갔냐? 그래서 뭐 파키스탄의 국토가 뭐 3분의 2가 뭐 잠겼네 하면서 뭐 이재민 1000명 이렇게 하면서 이게 기후가 약 2도씨 올랐을 때의 시나리오라고 했잖아요. 이 시나리오와 일치하더라 이런 말 했었을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은 1도씨 상승했을 때야. 그러면서 이거 쌤이 영상 자료를 보여줬을 거예요. 이제 그 내용이 나오는 거야. 동뚝층이 녹아서 홍수와 폭우에 대한 피해가 증가하고 멸종하고 그다음에 질병이 늘어나고 식량 생산 감소, 물 부족에 직면을 하더라. 이게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보면은 기권에서는 기온이 상승하죠. 강수량은 증가를 해요. 그다음에 슈퍼 태풍이 온다라고 그 영상에서 나왔었죠. 그다음에 수권에서는 이제 가장 우리가 겪고 있는 세수면 상승. 그래서 쌤이 뭐 목포와 부산의 땅 뭐 이거 이런 것도 얘기했었죠. 그다음에 빙하가 이미 줄어들고 있죠. 그래서 빙하 뻘밭된 것도 보여줬고 빙하가 있는 지역에 모기가 엄청나게 늘어난 거, 그다음에 그 곰이 갈비밖에 안 남은 것도 쌤이 보여줬었습니다. 그다음에 이 해수면이 상승되면서 육지의 면적이 감소돼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 지금 수도가 이전하고 있다, 뭐 이런 거 하면서 영상 자료를 보여줬을 거예요. 그래서 해안 지역에 있기 때문인데 이런 지역의 침식도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발생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다음에 우리는 이제 가장 크게 느끼는 게 뭐냐면요. 우선 이제 지금 이 질병 관련이에요. 그래서 열대성 질병이 증가를 하고요. 그다음에 식량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다음에 기후, 난민이라는 용어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실제로 다 일어날 수 있는 것들을 엄청나게 예측을 많이 해서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거 관련해서 이제 단원 마무리예요. 그래서 퀴즈 한번 풀어봅시다. 요거 급해해 급편무 꼭 외우셔야 돼요. 다시 한번 적어보면은 급해해 급편무. 자, 극순환, 해례 순환, 해들리 순환. 학자 이름을 딴 거죠. 그 다음에
동서동, 극동풍, 편서풍, 무역풍. 그래서 북동무역풍, 그 다음에 남동무역풍 이렇게 하면 됐었죠? 동서동. 자, 적도에서 30도 사이에. 그럼 여기 0도죠? 0도에서 30도 사이에는 대기대 순환은 해들리 순환이다. 대기대 순환에 의해 위도 30도와 그 부분에는 이 기류가 발달을 한다. 자, 여기서는 기류가 두 가지예요. 상승 기류, 하강 기류. 자, 여기에서 한번 볼까요? 자, 0, 30, 그 다음에 60, 90. 그래서 바람의 방향 다시 한번 표시를 해보면 저緯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로 이렇게 60도에 남는 에너지를 고緯도로 이게 직접순환이었죠? 국순환, 해들리 순환. 그 다음에 이게 두 개가 직접순환이었고 간접순환으로 자, 이 흐름을 따라간다고 했어요. 지구가 자전하기 때문에. 그래서 30도에서는 하강 기류, 60도에는 상승 기류. 그래서 좀 적어보면은 60도에서는 상승 기류, 저기압의 영향이고요. 30도에서는 하강 기류, 고기압의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좀 약간 유치하긴 하지만 고저에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바람은 동서동, 기류하면 고저고저. 자, 그래서 지금 여기 30도 부근이니까 그 다음에 극 부근. 여기에서는 그렇죠. 하강 기류가 형성됩니다. 그래서 색깔을 조금 한번 표시해보면 아유, 방금 영상 찍다가 진짜 그 에어팟이 배터리가 다 돼가지고 잠깐 끊었다가 다시 영상을 찍습니다. 와, 이런 경우도 봤나? 뭐 온라인 클래스를 하면 뭐 별일 다 생기니까. 전에 선배들 같은 게 어떠냐면 그 영어 시간이었는데 이 영어의 뜻은 버퍼링입니다. 그래서 애들이 이걸 다 못 들은 거야. 그리고 그 다음에도 이거의 뜻은 요거입니다. 근데 요걸 또 안 들려. 그래서 그때는 이제 막 이런 전산망이 잘 안 돼 있어서 버퍼링이 엄청 심했는데 오늘도 지금 이번 연도에 우리가 학교 와이파이 공사를 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도 막 네트워크가 오락가락해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도 영상 자료가 아무튼 난리요. 네, 아까도 막 7반 수업할 때 끊겼다가 중간에 막 찌직 했다고 그러고 영상을 어쨌든 다 찍는 게 최우선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어디까지 했냐면 하강기류. 그러면 60도와 저緯도 부근에서는 그러면 쌤이 이제 만약에 시험문제를 하면 또 이제 8반에서 항의하려나? 8반 친구도 보고 있나?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였어. 60도와 그 다음에 적도 부근에서는 이렇게도 할 수 있겠죠? 물어봤는데 상승 기류가 발달한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페렐 순환에 의해서 페렐 순환이면 중위도 지역이죠. 중위도 지역이면 쌤이 그랬잖아. 북반구의 중위도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부터 은근히 정말 많이 들어보는 바람이에요. 그래서 그쵸, 편서풍이다. 외워. 지금 외워.
틀리지 마. 이거 틀리기만 해봐. 뭐 어쩌겠어. 틀리면 네 손에 쥐고 내 손인가? 자, 외워. 편서풍. 중위도. 페렐순환. 페렐은 어이자. 헤들리는 아이자. 외워. 편서풍. 가로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토양이 식물이 자라기 어려운 사막으로 변해가는 현상. 그리고 이게 자꾸 증가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것을 사막화라고 합니다. 보고 있나 8반? 이제 8반 아무도 안 보나? 보면서라도 공부를 해주시기 부탁드려요. 자, 사막은 주로 미도. 자, 30도 부분 기억하셔야 됐죠. 그래서 20에서 30도 부분에 분포합니다. 사막화를 일으키는 인위적인 원인. 사람 때문이지 뭘. 과잉, 경작, 방목. 자, 경작은 논이나 밭을 마구마구 만드는 거였어요. 그리고 쌤이 그랬잖아. 비료 뿌리는 것도 우리는 교란을 시키는 행동이에요. 과잉, 방목. 그 소나 염소나 이런 것들 양이나 풀어 키우는 거. 그 다음에 마구마구 나무를 베는 거. 그래서 삼림 벌채. 사막화가 일어나면 식수와 식량 부족, 그 다음에 서식지가 부족해지니까 생태계 파괴도 같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봄철에 많이 있는 황사도 발생을 해서 피해가 증가하게 되죠.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시오. 자, 엘니뇨는 동태평양의 표충수온이 평상시보다 높아질까요? 낮아질까요? 자, 봐봐. 이제 지겹겠지. 이제 지겨울 거요. 자, 평상시에는 동에서 서로 표충수온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래서 서쪽이 훨씬 많아요. 근데 엘니뇨가 발생을 하면은 해류의 흐름이 반대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표충수온의 기울기가 완만해진다고 했어요. 이렇게. 그래서 평상시보다 동태평양의 표충수온은 높아집니다. 엘니뇨는 자 무역풍이요, 편서풍이요. 그쵸. 적도 해류 하면서 무역풍이 나와야겠죠. 무역풍이 약해질 때.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 그럼 엘니뇨 시기를 물어보고 있는 거잖아. 이거 같이 밑줄 치면서 풀고 있죠? 쌤이 지금 특정 키워드에다가 동그라미 치거나 밑줄을 치고 있으면은 요거를 꼭 밑줄 치면서 시험 문제 푸셔야지 안 틀린다는 거예요. 자, 동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용승은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용승은? 자, 감소하겠죠. 평상시에는 표충 해수가 서쪽으로 많이 가버렸어요. 그래서 부족한 만큼 용승이 일어나게 되는데 엘니뇨 때는 이 기울기가 완만하잖아요. 상대적으로 덜 갔어요. 그래서 용승 효과가 억제가 됩니다. 그래서 온도 안 물어봤네? 온도도 비교를 해보면 이 동태평양의 표층 수온은 엘니뇨 때 평상시보다 감소할까요? 증가할까요? 증가하겠죠. 표충 수온이 많아지니까. 그래서 동태평양의 표충 수온은 엘니뇨 때 증가하더라. 이것도 같이 한번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서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의 강수량은 평상시보다 엘니뇨 시기에. 그럼 여기서는 이제 서태평양이요. 자, 서태평양에서는 엘니뇨 시기에 원래는 많았는데 따뜻한 표층 해수가 덜 온 거죠. 그래서 가뭄이 발생을 하게 돼요. 적습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문장을 바꿔서 라니냐 시기에 볼게요. 라니냐 시기로 바꿨어요. 그러면 표충 수온이 평상시보다 더 높아지고 표충 수온 분포도 더 많아져요.
그러면 강수량은 더 증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물어보냐에 따라서 내용이 완전 바뀌잖아요. 그래서 명확하게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림 그려보면 가장 조금 빠르고 명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겠죠. 엘니뇨 시기에는 적도 부근의 따뜻한 해수가 자 방향을 물어보고 있어요. 동쪽으로 갈까요? 서쪽으로 갈까요? 그쵸. 동쪽으로 이동합니다. 자, 우리는 평상시에 무역풍의 영향으로 무역풍은 북동무역풍, 남동무역풍, 동풍이야 동풍. 동에서 서로 바람의 영향을 받아서 해류도 동에서 서로 이동을 합니다. 엘니뇨 시기에는 이게 약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동에서 서로 가는 해수가 약해져서 적도반류라고 했었죠. 자, 해수의 흐름이 반대로 돼서 동태평양의 표층 해수가 많아져요. 길기고 완만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고요. 지구온난화에 대한 내용이 나왔네요. 지구온난화는 지구의 온도가 점차 높아지는 현상을 말한다. 그러면서 쌤이 그랬어요. 올해가 유럽은 가뭄이 심화되고 폭염이 지속되고 파키스탄 홍수가 난 이게 기상이 평균 값이 2도 올라갔을 때 시나리오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맞다.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은 화석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기체의 농도 증가이다. 그쵸? 그래서 이산화탄소 이런 거.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은 나이테 연구, 그 다음에 빙하코어 연구, 화석 연구 등이 있다. 나이테 연구를 통해 과거의 대기 성분 하면은 나와야 되는 게 이제 빙하가 나와야 돼요. 빙하 하니까 팽하 미안해요. 팽하 모르냐? 팽하 모르냐? 네. 자, 그래서 대기 성분은 빙하를 통해 살 수 있습니다. 화산 활동은 지구의 기후 변화를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그러면 이거 이제 다 맞추더만. 그때 공룡할 때 하도 열심히 해서 화산 활동이 있으면 기온이 올라가 내려간다? 그쵸. 화산재가 날리면서 기온이 떨어진다고 했죠. 햇빛을 가리면서. 그래서 원인이 될 수 있어요. 지구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는 내적 요인이 아니라 외적 요인에 해당됩니다. 이거 좀 잘 틀려요. 한반도는 이게 경향성 하면서 우리 배웠는데 한반도는 지구 전체에 비해 대기 중 이산화탄소의 농도 증가폭이 큰 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요거 관리가 좀 필요하다는 걸 좀 살펴봤었어요. 한반도 기후변화. 그래서 정말 심각하다면서 농상품 얘기했었죠. 애플망고가 지금 경상도에서 엄청 잘 재배가 되고 있고요. 어제 본 뉴스야. 어제 본 뉴스가 뭐냐면 경주에서 귤이 농사가 돼서 귤을 따는 체험을 하는 거야. 지금 종소리 때문에 잘 안 들었죠. 경주에서 귤 농사가 너무 잘 돼가지고 귤 따는 체험을 하는 게 아이들한테 재미있게 인기 상품이다라는 게 어제 뉴스였어요. 경주에서 귤 농사가. 그리고 내가 그랬잖아. 그 요염하게 생긴 인삼 이미 경기도를 지나서 강원도를 지나서 녹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미 온대 지역에서 아열대 기후로 변해가고 있다. 그래서 벚꽃 개화 시기도 빨라지고 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모내기 시기. 그 다음에 이것의 높이가 상승, 해수면이죠. 해수면. 그 다음에 동식물의 서식지가 변화하고 있더라. 그 다음에 내용을 조금 더 보다 볼게요. 자, 화산재가 대기 중으로 분출을 하면은 여기 보면 햇빛을 반사해 지구의 기온을 떨어뜨린다. 그래서 기온이 낮아지고요. 수륙 분포가 달라지면 이제 우리 왜 판게야 하면서 이제 판에 이동하면서 해졌었는데 대륙이 합쳐지며 건조한 지역이 늘어나더라. 또 해류가 변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고 너무 옛날이고. 자, 지구의 자전축 기울기. 자, 이게 만약에 더 기울어진다면, 이렇게 막 더 기울어진다면 어떻게 될 것이냐. 뭐 이런 거죠. 그러면 이제 여름과 겨울이 받는 에너지 양이 더 차이가 커지면서 연교차가 커져요.
연교차가 커집니다. 쌤, 저희는 이 자료가 없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쌤이 밑줄 친 것만 적으세요. 캡처를 하시던가. 자, 그러면 내적 요인, 외적 요인 보면은 내적 요인은 지구 안에서 막 생기는 거야. 외적 요인은 내가 어떻게 뭐 이렇게 외부에서, 외권에서 일어나는 거. 자, 내적 요인, 화산 활동, 그 다음에 화석 연료의 사용으로 인한 온실기체, 그 다음에 도심화는 뭐냐면 녹지가 감소되고 있는 걸 말해요. 그래서 지표 반사율이 줄어들면서 흡수율이 높아지니까. 외적 요인은 태양 활동 변화,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내적 요인, 화산 활동, 수륙 분포에서 보면은 화산 분출로 인한 투과율, 수륙 분포로 인한 해류 변화, 그다음에 녹지의 감소로 인한 반사율 변화,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화석연료 사용으로 인한 이산화탄소 농도 변화. 외적 요인 여기 부분 뭐라 했어? 천문학적 요인에서 자전축 기울기. 자전축 기울기가 더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 연교차가 커진다. 쌤이 여기에서 연교차가 커진다. 연교차라는 단어를 썼어요. 연교차가 커진다. 그다음에 방향. 그래서 우리 지구 자기 뭐서 연구하면서 왜 발산대 영역 보는 거를 지구와 원대 보게 됩니다. 공정 궤도의 모양, 태양 활동의 변화 같은 게 외적 요인이 있어요. 자, 여기 보면 연구하는 방법 나이테. 야, 이거 나이테는 참 이거 봐봐. 나이테는 굵은 부분이 있고 좁은 부분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좁은 부분, 넓은 부분 이거 좀 극적으로 적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가 생육 조건이 좋잖아요. 그럼 빛이 더 많고 그다음에 이게 촘촘한다던가 이게 넓다라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기온이 높고 낮냐, 강수량이 많냐 적냐 이런 거를 간격을 통해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같은 동그라미 안에서는 북쪽, 남쪽을 비교해 볼 수 있었고 이 간격이 좁냐, 넓냐 이걸 통해서는 연 강수량과 연 기온을 추측을 할 수가 있어요. 빙하 코 연구 보면 얼음 속의 공기방울이 빙하가 형성되면서 포함되거든요. 이때의 대기 성분을 분석해서 알 수 있고요. 아니면 이제 산소의 이제 원소 방사성 동위원소를 포함해서 연대 측정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화성 연구하면서 꽃가루라던가 미생물 화석 이런 것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빙하 속 공기 하면서 눈이 내릴 당시에 대기 성분을 유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줄무늬 같은 거죠. 약간 미세하게 성분이 다른 것도 유추할 수 있어요. 왜 우리 지금 현대에서도 그렇잖아. 어떤 뭐 범죄 현장이다, 크라임씬이다. 그러면 뭐 CSI 해가지고 머리카락에 있는 여기 머리카락이 자랄 때에 뭐 먹었던 음식, 근무했던 환경에 따라서 뭐 포함되는 원소가 달라서 이거 방사성 동위원소라든가 뭐 측정해 보면은 이 사람은 뭐 바닷가에서 근무했던 사람이니 요거는 뭐 산업 여기에서 뭐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것도 다 알 수 있잖아요. 뭐 머리카락 통해서 그런 것처럼 요즘 연구가 너무 활발하게 잘 되어 있어요. 그다음에 자전축 관련해서 만약에 모의고사에서 문제가 조금 어렵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경사각에 대해서. 경사각이 커지면 아까 연교차가 커진다고 했잖아요. 자, 경사각이 커지면 연교차도 커져요. 만약에 경사각이 작아진다면 연교차도 작아집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름과 겨울의 그 온도차 이런 게 커지냐 작아지냐. 그다음에 자전축의 경사각이 변해도 지구의 연평균은 그래서 뭐 이렇게 내용 좀 볼 수도 있고요. 또 뭘 볼까? 그만할까? 여기서 영상을 끊고 그래서 영상 자료를 좀 보여줄 거고 이제 내용을 완전히 단원으로 넘어갈게요. 혹시 필기 놓친 거 있는지 한번 보세요.
뭐 집이니까 확대해서 보시거나 캡처하셔도 되시고요. 뭐 놓친 거 있다면 꼭 접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이때가 우리가 쌤이 아이패드 안 갖고 와가지고 칠판에다 판소했을 때거나. 그래도 거진 책이 다 끝나가죠. 진짜 많이 했다, 그치? 나 누구랑 얘기하니 듣고 있니? 이거 우리 반 안 한 것 같긴 한데. 은행나무에서 자라고 있는 버드나무. 우리 학교 경비실 뒤에 있죠? 너무 이쁜데 여기서 사진 찍었나? 그래서 단풍 돌 때 보면은 이렇게 은행나무 속에 벚나무가 자라고 있어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산딸나무 단풍 든 거. 이거는 도원이 형이 찍은 개교식. 이건 도원이가 찍은 부부녀식. 선생님들이 난리 났잖아. 도원이 잘 찍는다고 사진. 많이 배웠죠? 이제 단원이 완전 바뀝니다.